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조만간 대형 호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M&A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제3자의 추측성 발언이 아니라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 입에서 직접 나온 말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겸 DX 부문장에 따르면 자사가 추진하는 인수합병에 대해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M&A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부분이죠. 늦어도 3년 안에는 대규모 M&A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작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M&A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M&A는 무조건 진행을 하는 건데 문제는 얼마나 빨리 추진하느냐죠. 최대치로 길게 잡은 게 작년 기준으로 3년이었으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보면 2년 안에 추진이 된다는 얘기고 이론적으로는 올해 안에도 빠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허황되거나 과장된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전혀 설레발이 아닙니다. 더구나 일개 직원이나 관계자도 아니고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직접 얘기했으니까 기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동차 전장 쪽에서 우선적으로 M&A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질문에는 여러 사업 분야에서 지금 M&A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먼저 성사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정도면 지금 거의 검토가 끝났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라고 딱 잘라 말하진 않았지만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대서 우리는 이미 대충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세계 1, 2위를 다투는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나 독일의 인피니온, 여기 하나를 추가하자면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렇게 세 기업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몸값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가장 많습니다.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 불발이 되면 삼성전자에게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인수가 최종 확정되려면 8개국의 반독점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업 영역이 너무 겹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명히 독점이 우려된다면서 여러 국가에서 반대를 할 겁니다.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무리해가면서까지 암 인수를 추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세계 4위 파운드리 업체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얘기도 가끔 나오는데 평택 P3 라인에 지금 50조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미국 테일러시에도 20조 투자가 들어가는 마당에 글로벌 파운드리까지 인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10나노 이하 반도체를 만들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TSMC를 당장 따라잡을 생각보다는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10년 후쯤에는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력과 점유율로 TSMC를 추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장의 점유율이 중요하다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도 꽤나 메리트가 있겠지만 지금 전략적으로 봤을 때 길게 보고 초미세 공정 쪽에 집중하는 게 여러모로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약 5년 전쯤에 자동차 전장 기업인 하만을 인수했었죠. 역시 차량용 반도체 기업과 접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상황이라든가 지금까지 보도된 어떤 기사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요즘에 AI, 빅데이터, 로봇 이런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미래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특히나 요즘에 메타버스 정말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 하면 엔비디아가 떠오르는데 엔비디아는 팹리스 업체고 미국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훌륭한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 미래에 돈 될 만한 사업에는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거를 타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알짜배기 사업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돈도 잘 벌고 미래 유망한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부터가 위기라면서 자만에 빠지지 않고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지금부터 위기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과연 진짜 위기일까요? 다른 기업이 이런 말하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분명히 여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지금부터가 위기로 라는 문구가 있는데 현실을 보면 삼성전자 작년 장사 잘했다. 연간 매출 278조로 역대 최대치 전망. 이제 내일이면 잠정 실적을 발표할 텐데 벌써부터 증권가들의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연매출 278조로 삼성전자 역사상 최대치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가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 반도체 연매출 100조 시대 연다, 인텔 제치고 세계 1위 등극.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반도체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까를 조사해봤는데 삼성전자가 1위를 했고 인텔이 2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덧붙일 말도 없고 뺄 말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모든 반도체 기업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뭐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 AMD, TSMC, 퀄컴, ASML 이런 기업들보다 당연히 더 위에 있고 비록 주가는 요즘 지지부진하지만 누가 뭐래도 인텔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이런 인텔을 제치고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짱을 먹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부터가 위기라면서 자만에 빠지지 않고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